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 소출을 규정하기를 탄핵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 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의 상위법으로서 헌법 적용이 우선합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헌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양자의 입법 취지 및 법 해석의 원칙이 분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이미 하위법으로서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속어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 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 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쳐 무단 파면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강행 규정에 어긋나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지 못했던 현재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의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물을 씌워서는 국헌문란의 불법 강압으로 내쳐져 투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서 권좌에서 내쳐진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불법 감금 구속 수감된 이후로 약 4년 9개월 1737일 만에 불법 가짜 수개통령 문재인으로부터 무권한의 사면 즉 용서를 받고서 구속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면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2017년 4월 검찰은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공판에 기소하면서 측근인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씌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2021년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불법 구속 감금 중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는 검찰이 벌금 및 추징금 33억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압류하여 공매 입찰에 붙여지면서 불법 강탈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혹하게 짓밟아 빼앗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을 문란케 한 반란이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당치도 않은 형사재판까지 진행해봤지만 일체의 내란 외환의 혐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전복을 위하여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갖는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시 배제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함에 있어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없는 박 대통령에게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언론 보도 기사를 단순 증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당하게 불법 탄핵 심판을 받고서 권좌에서 내쳐져서는 내란 외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으로 취급된 구속, 수사, 재판, 기결수까지 겪는 불명예와 치욕을 안겼던 것입니다.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법 해석에 있어서 제일 기본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고의적으로 무시 배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에 요소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서 국회와 한패가 되어 재판관들이 국회를 돕는 그런 탄핵 심판의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8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법 제308조 2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들 8인 헌법재판관들은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위법한 증거 수집을 하여서는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를 적극 도왔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의 대통령 파면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매우 중대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헌법재판관들이 진행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법적 정당성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 따위와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관련 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8인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종료되었고 법원의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황당한 허위의 궤변으로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검찰로부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계류 사건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가오는 2016년 12월 19일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지만 아직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도가 가택에 침입을 하였으나 위험한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비법률가 수준의 천박하고도 뻔뻔한 궤변은 그들 망국의 반란 의도를 스스로 입증했다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할 헌법재판관마저도 또 한패의 탄핵소추인이 된 이런 재판 구조에서 그 누구도 파면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2대1의 이것을 헌법재판이라고 진행한 8인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도 잘 모르는 몰법 위정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 공법, 대통령 사법 질서 체계가 사라진 채 문재인과 윤석열,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불법 가짜 수개통령에 의한 불법 정권으로서 무단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권력자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멍청하게 속아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법 배워서 아는 전문 지식인마저 비굴한 침묵으로써 그들의 말과 글을 닫고 있습니다. 혹여 이빨은 말했다가는 어떤 불리한 해라도 입을까봐 애써 침묵하니 나라의 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에 대한민국 꼴상을 황당스럽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극히 잘못되어가는 실상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할 테지만 이미 망국을 추구하는 위정자들과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탄핵당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원인 무효 선거에서 다수득표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하며 적법한 대통령의 임기를 남겨두고서 계속적으로 불법 가짜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 수개통령으로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 앞에서 윤석열은 국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특검에 참여한 검사로서 장차는 전 불법 행위자 문재인 수개 정권에 예속된 검찰총장으로서 적법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행위까지 지속한 문재인과 공동 불법 행위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해온 수개통령 윤석열은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국가와 국민을 부적법하게 속인 대통령으로서 그 적법한 권한이 없는 수개통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을 포고할 권한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령 그가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법률가인 그는 계엄 선포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됨과 수개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을 진행함으로써 그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계속적인 지지를 부추기는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국민의 힘당만 뽀개 놓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신시킨 수준으로 뽀개 놓은 캑캑한 전과를 올린 자입니다. 부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수개통령 윤석열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응당 부적법하게 획득한 정권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넘겨야 할 책임 있는 자였습니다. 이적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수개 정권을 창출한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의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반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국민의 투표로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반란의 틀에서 적법하지 못한 수개통령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개통령 윤석열을 붙들고서 탄핵한다며 망국을 향하여 국민을 속여가는 과정인 2025년 윤석열 등 탄핵 심판에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배제 무시되는 위법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나 2025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또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런 불법이 계속되어 온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의 유책 증거로 삼는 헌재의 위법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청구인 측 반발에 대하여 헌재 공보관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는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처리 규칙 제정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규칙 제정권을 남용하여 심판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달리 이들법을 거스르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두어 상위법 규정을 넘어섰던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는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 해석의 제1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기본 원칙도 무시 배제된 헌법을 파괴한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2017년에도 신호위반, 음주운전, 불법 탄핵을 하고서도 무사했었는데 웬 10이냐? 고 하는 격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을 파괴한 반란의 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그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나라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실상입니다.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상하위법의 법체계도 허물고서 나라의 만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혹하게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서의 법 절차를 빙자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고도의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문란의 반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9년째 불법 무단 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이러한 처분을 입은 사실에 있은 반면에 대통령에게 행사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여러 가지로 위반한 불법 탄핵으로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면 거리되지 않은 법리적 원인을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법률상 이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다수결의 원리로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때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지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이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반국가, 반헌법, 반도덕성은 국민으로서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국민 주권적 차원의 헌법을 수호할 권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 여럿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결국은 불법 가짜 수개 통령 문재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5월 11일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은 이들 불법 수개 정권으로부터 불법 통치되는 국민 주권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법에 없는 불법 가짜 수개 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로부터 무단 통치를 받은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불법 수사와 재판을 받고서 기결수처럼 불법 감금되었다가 지금도 제야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한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최다 득표 당선 역시 모두 무효일 뿐입니다. 그래도 거국적으로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아니냐고요? 불법 탄핵에 의한 무효의 파면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거리되지 못한 것으로, 따라서 문, 윤, 이를 최다 득표자로 선출했지만 법률상 원인 이유 없는 무의미한 투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당시의 당선 및 임용상의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이나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당연 무효인 당선, 취임, 임용, 더 나아가 공무원 임용권 없는 수괴에 의하거나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 정무직에 임용되었던 피임용 결격자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의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수괴 및 정무직 종사자들에게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민 자신의 실질적 주권이 중대하게 침탈당한 적법한 대통령을 빼앗겨서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제야에 묻어두고서 윤어게인이 말이 되는 처사인가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당한 처사라면 먼저 박어게인이지 결코 윤어게인을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인간적이고도 국민주권적인 정의로워야 할 양심이 이 나라의 만국을 획책하는 간첩, 밀정들의 농간에 속은 부역질로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의 태극기가 내려지기 전에 냉철히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헌법수호 그 자체인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 복귀를 도우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헌법수호 활동으로서의 행동하는 준법투쟁을 통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기에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소송과 헤아릴 수 없는 고발, 고소, 진정, 감사신청, 국민청원, 행정질의 등으로서 승리의 헌법수호 그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적법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이름으로 불법 탄핵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시급히 정신 차려야 할 헌법 수호는 국민의 사명입니다. 이 나라 법 우리 집